안녕하세요. 2022년 암 생존자 주간을 맞이하여 이번에는 소아청소년기의 암을 경험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흡연 예방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담배를 피웠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단기적으로는 눈, 귀, 입, 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폐, 심장 등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이 치아와 구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을 하면 치아 및 잇몸이 그림과 같이 착색되고 치석 및 치태가 끼게 되어 입안 위생이 불량해지고 담배 연기가 혈관을 돌면서 지속적으로 냄새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잇몸과 구강 점막 등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를 상실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담배 연기의 높은 열과 각종 화학물질들은 후각신경, 미각신경, 감각신경 등의 마비를 가져와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담배 안에는 어떤 유해물질들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비롯하여 타르, 일산화탄소뿐 아니라 벤젠, 나프티라민, 크롬, 카드뮴과 같은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60여 종의 발암물질과 아세톤, 아크릴레인 등과 같은 4천여 종의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유해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를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은 습관성 중독을 유발하는 마약성 물질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과 같은 위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적은 양의 니코틴은 인체에 대한 자율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인 쾌감을 얻게 하지만 많은 양의 니코틴은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니코틴은 감각 중추와 감정 중추의 마비를 일으켜 스트레스, 긴장, 초조, 감정 격화를 완화하여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거나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긴장이나 초조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러한 감정이 누그러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니코틴이 뇌에 마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기보다는 감각이 마비되어 인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인 것입니다. 니코틴에 대한 설명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카페인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등의 중독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중독이 되면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흡연을 시작하면 끊지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흡연을 단순한 기호 행위나 습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흡연은 니코틴에 대한 중독으로 질병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흡연을 포함해 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니코틴 의존이나 금단이라는 물질 관련 장애로 분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자 100명 중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 매우 낮은 수만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흡연 시 니코틴은 약 10초 만에 뇌에 도달하여 니코틴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긍정적인 쾌감 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20분에서 40분이 경과하면 도파민 농도는 이전의 수준으로 낮아져 불안, 안절부절, 짜증 등의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하고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흡연을 하게 되고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유해물질은 타르입니다. 타르는 일반적으로 담배진이라고 부르는 흑갈색의 끈적끈적한 물질로 그 속에는 각종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독성이 매우 강하고 기관지 섬모를 손상시켜서 가래가 많이 생기고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연탄 냄새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있는 주요 독성 물질입니다. 폐에 들어가면 혈액 내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하여 세포들의 산소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뇌 저산소증을 유발해 학습 능력을 저하, 신진대사 장애, 조기 노화 현상이 발생하게 합니다. 일산화탄소 역시 머리를 약간 몽롱하게 만들고 긴장을 완화시켜주거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산소 결핍으로 인한 것으로 이 또한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중독성을 띠게 됩니다. 일반 소아청소년에서도 흡연을 시작하면 어른이 되어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여러 질병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중독성도 더 높아서 특히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면 성인이 되어 금연을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기부터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 기간 및 흡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흡연이 체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흡연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서의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코틴 중독, 폐성장, 폐기능 저하, 천식 등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비흡연 또래에 비해서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운동 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이 더 많이 발견되며 여러 가지 약물 과다 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소아청소년은 뇌의 발달이 진행 중인 시기로 감정의 뇌인 변형계가 발달하는 시기이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기까지는 10년에서 12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른이라고 느끼지만 다소 감정적이고 올바른 사회적 행동을 결정할 수 없어 이 시기에 물질이나 행위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신분상 사회적 공간적으로 흡연에 더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잘 중독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니코틴 중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쉽고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것은 흡연 시작 연령과 폐암 사망률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어린 시절부터 흡연을 했을 경우 폐암 사망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교육은 어린 연령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암 생존자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들은 미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약 16%의 흡연율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흡연율을 알 수는 없지만 소수의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8.9%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호기심,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때문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암 생존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흡연의 시작과 유지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에게 있어 흡연이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들은 암치료로 인한 후기합병증이 다양한 장기 및 기관에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후기합병증은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기합병증을 예방하고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후기합병증은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처음에는 특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런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또한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는 2차 암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 암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로 인해 후기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위험이 더해지고 여기에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흡연까지 하게 된다면 여러 후기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나 2차 암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심부전이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있습니다. 심부전증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약제로 안스라사이클린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의 약물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장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역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암 생존자들은 치료 후에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성호르몬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또 다른 위험인자입니다. 여기에 흡연까지 하게 된다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호흡기계 질환은 만성 기침, 가래, 운동 시 호흡곤란, 기관지염, 폐 섬유화, 폐렴 등이 있는데 블레오마이신은 폐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약제이며 그 외에도 부설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의 약물이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약제들입니다. 폐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는 폐 섬유화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전이 등으로 인해서 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호흡기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역시 이런 상태에서 흡연을 한다면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을 더 높이게 됩니다. 흡연은 우리 몸 각 부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만성질환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 자체로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암 생존자에서는 흡연이 더 해로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담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증기 및 용액을 흡입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가양담배도 있습니다. 모두 담배라는 공통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시된 전자담배, 가양담배 등은 맛과 향, 모양을 바꿔 이런 담배가 일반 담배와 비교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 가양담배의 중독성은 똑같습니다. 종류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인체에 흡수되는 니코틴 총량은 비슷하므로 몸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발암물질이 1이 들어가 있는지 100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발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음은 간접흡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앞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가 나에게 오는 경우처럼 내가 직접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직접적으로 맡은 경우는 2차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담배 연기를 직접적으로 맡지 않아도 장난감, 옷, 소파 등을 통해서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경우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3차 간접흡연이라고 합니다. 담배 연기가 공기를 통하여 간접흡연에 이르는 동안 담배 연기의 각종 화학물질들이 공기에 희석되기 때문에 간접흡연 시 들이마시는 담배 연기가 직접 흡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소의 크기, 구조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공기 중 희석을 통하여 간접흡연으로 들이마시는 담배 연기 및 그 속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이나 농도는 다소 감소할지라도 그에 따른 증상이나 질환의 종류는 흡연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담배를 피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정신적으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감이 생기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회적 이득이 따른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또래와 친해지기 위해 또는 그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친구들이 흡연을 권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 권유를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 또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자신의 의지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담배 권유에 대한 거절의 타당성을 좀 살펴보면 우선 친구의 담배 권유를 거절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담배 권유를 거절할 경우 관계가 끊어질 것을 걱정하는데 이미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흡연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라면 거절한다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명백히 옳은 일이므로 옳은 일을 결정하는 데 너무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흡연을 권유받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장하는 중이라서 담배가 어른보다 더 해롭대. 담배는 발암물질이 엄청 많대. 다시 치료받고 싶지 않아. 담배 대신에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때로는 흡연을 권유받을 것 같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남생존자들을 위한 흡연 예방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소아청소년 남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팜플렛입니다. 암치료 후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고 학교 및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흡연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다짐을 담은 수료증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암 생존자들은 흡연 예방 교육을 받은 후에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이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